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는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아마 이런 계산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환경을 정돈한다. 경호처를 통해서는 윤건희를 잘 모시고 한편으로 검찰을 통해서는 수사하는 신용을 계속 내도록 한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대행 권한을 이용해서 전국을 누비고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매듭 지어서 성과를 내고 부풀리고 그러면 내가 통상 전문가로 인정받겠지. 둘째, 가장 강력한 적이 이재명인데 이거 날려버리면 되잖아. 조의대한테 얘기를 해서 선거 전에 아니 후보 등록을 해도 자격을 박탈해 버리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건 뭐 어차피 짜고 치는 거니까 당에서 김문수는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 그러면 이준석하고 붙는 거네. 오호, 대통령 되기 참 쉽네. 호남이 반발한다고? 그러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정치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호호호. 한덕수 씨,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봅시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 광고 오늘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네요. 아주 70만 돌파로 멋있는 상품을 준비를 했네요. 근데 선물은 일단 언양불고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로 70만 기념 상품을 준비했는데 정어리언들이면 다 한 번씩 드셔보셨을 베스트 상품인데 언양불고기가 조금 달라졌네요. 이번에 우리나라 1등 한우 기업하고 손잡고 이 맛과 향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뉴 언양불고기네요. 이거를 새롭게 출시했는데 더 좋아졌는데도 가격은 그대로 1+1+1 세 팩에 25,700원 무료 배송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70만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정어리몰이 또 70만 돌파했는데 그냥 안 넘어가겠죠. 이번에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정어리TV 100만 함께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써진 고급 보조 배터리. 이거 정어리몰에서도 3만 원씩에 파는데 이걸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참 좋겠네요. 이번 기회에 많이들 정어리몰 이용해 주시고요. 정어리TV 100만도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어리TV가 70만 구독자 넘어섰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어리몰에서도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군요. 정어리몰 소개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어젯밤 11시 54분에 70만 구독자를 돌파했는데 70만 달성되는 순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이번에 50만, 60만, 70만 오는 과정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서 그 고비를 다 넘겼는데 정말 그 70만 구독자의 힘 그리고 우리 정어리언들의 함께하는 그 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넘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뭐 단순히 80만, 90만, 100만 정어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만 정어리가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 구독자 달성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쭌맘님께서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대요. 어젯밤에 70만 됐는데 넘을 줄 아셨나 봐요. 쭌맘 애청자님께서 케이크를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케이크 위에 저는 이런 전복 케이크 처음 봐요. 전복이 있어요. 축하 70만 전복 드시고 힘내세요 이러셨는데 쭌맘 드림. 이게 진짜? 전복인데 김진애 의원님. 진짜예요? 고구마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복 모양으로 예. 쭈맘님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 뜸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댓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정아님, 배공기 앵커님 70만까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100만 정어리 위하여 전진 전진. 예,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소개는 이따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죠. 김진애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진애 의원님 오실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먹을 복 있어서. 먹을 복도 있으시고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먹을 복이 있으시니까 제일 큰 전복은 김 의원님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일 작은 거는 우리 막내 김남국. 좋습니다. 세 분 중에 전혜연 원장님이 아마 70만 돌파의 감격이 가장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공이 크시죠? 오늘은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제가 울보 전혜연. 제가 기자할 때 별별 일을 보면서도 이제 잘 안 울었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리고 이제 정어리 TV 70만을 보면서 와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시다. 이채 양명주를 탄생시킨 백운계 정어리 TV 이렇게 많이 키워주셔서 제가 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 백운계 정어리 TV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이 되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만든 이재명, 우리가 지킵시다. 백운계 정어리 TV가 그 중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의원님은 항상 너무 진지해. 근데 오늘 저는 아주 지금 감동인데 쭈맘님 케이크도 그렇지만 눈물나게 반갑네. 보수형님 TV라고 계세요. 맞아요. 네. 정말 애청자님이신데 한참 안 보이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짠 하고 등장을 하셨네요. 7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77777 77,770처럼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 보수형님 TV님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하고 소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견이 좀 달랐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스 형님이에요? 보수 형님이에요? 보스. 요새는 보수 형님들이 잘 나가는 요새 대단한 보수 형님들이 아주 잘 나가시거든요. 보스 형님도 컨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이대희님, 보스 형님 잭팟 터뜨리셨네요. 77777. 예, 뭐 좀 아시네요. 잠깐 그 얘기 한번 하고 가죠. 70만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이름들을 다 기억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런 그렇죠. 심정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참 그립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분들이 잠시 이렇게 떠나 있으실까. 제가 참 그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다정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안 보일 때 저를 돌아보게 되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보수형님 TV께서 다시 오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지금도 얘기하면 다 기억나는 이름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도 계시고 잘 계시죠? 예, 뵙고 싶습니다. 자, 일합시다. 오늘 역시 쉬는 날이니까 분위기가 예. 좀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음이 여리세요. 정말 백은 앵커님. 그 잠깐 왜요? 안 보. 그러니까 저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밀당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안 보이다가 들어와 줘야 반가워하고 그래서 그게 좀 있다는 걸 저는 좀 느끼는데 그래서 밀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읽어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앵커님이 저만큼 눈물이 많아요. 강강약약인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 하루에 몇만 원 벌기도 어렵다, 넘어졌다 이런 사연 얘기하셨을 때 눈물이 막 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앵커님도 약자의 사연을 들으실 때는 울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르기 없기. 오늘 한덕수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선거 끝나면 그 정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을 똑같이 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당 민주당 이후에 진보 보수 뭐 지금 이제 이념을 꼭 그렇다 하더라도 양대 정당으로 쭉 왔잖아요. 그 뭐 쿠데타도 일으키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한쪽 축을 유지해왔던 정당인데 이게 어떻게 변변한 대통령 후보 하나 못 내고 지난번에도 윤석열이 꼬다가 하고 이번에도 그 내부에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내고 그쪽에 사람들을 계속 뭐 이렇게 선출을 하는 절차를 거쳐갖고 뽑아놓고 갑자기 한덕수 불러가지고 단일화해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정권만 잡으면 다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정당이 정당인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뭐 제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한 게 하여튼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모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 마지막으로 망가뜨리는 게 지금 국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용병은 용병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대로 프로세스는 밟았거든요. 그때 뭐 명태균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덕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당이라는 틀 속에서 그 과정을 지켰는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이번 경선이요. 그만하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8명에서 4명, 다시 2명, 그러고 나서 결승전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는데 정말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바꾸겠다. 그리고 이걸 당연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국힘도 한심하거니와 그 꽃가마를 타겠다고 그 꽃가마를 당연하게 여기는 한독수 아니 이거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요 만약 한독수가 원했다면은 사실은 초반에 경선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추세면은 사실은 한독수 처음에 해가지고 경선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는 테스트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을 안 받고 그냥 꽃가마를 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줍니까? 국민이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재명 치워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투표 당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저는 독재자를 좋아하는 정당의 특징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한테 찍히면 다 날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쫓겨나는 모습이라던가.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민심에 맞춰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윤석열도 똑같습니다. 윤석열에게 조금만 쓴소리 하려는 조짐만 보이면 당에서 초선들이 중심이 돼서 몰아냈고요. 결국은 윤석열에게 굽신굽신했던 사람들만 살아남는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삶을 뭐 고민을 하거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윤석열에게 충성할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김문수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 참 딱한 형국이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옛날 별명이 진돗개였어요. 제가 2002년 담당 기자였어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약간 긍정적 의미로 부각됐는데 요즘은 진돗개라는 게 상대방 물어뜯고 자기 내용은 없는 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자, 진돗개라고 불린 김문수. 또 한쪽 한덕수 볼까요? 기름장어예요. 기름장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살 길만 요리조리 찾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기름장어라 불린 인물과 진돗개라 불린 인물이 한때 국정을 운영했던 여당의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거, 뭐 무소속이든 뭐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자를 좋아하고 굽신굽신대던 문화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윤석열 거취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대선에 적어도 후보를 낸 정당이라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별명이 진돗개였어요? 예전에 진덕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윤석열이 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일부러 노출시킨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양주구육 아니, 실천쓰리. 내 개야. 뭐. 아니 저는 그게 저희 진돗개가 아니고 리트리버 예.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이대로 봤는데 아, 조이대 그냥 줄 딱 저기 하고. 리트리버는 그래도 좀 풍채가 있지 않나요? 아, 그 조금 작은 리트리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치아와 같이 생겼던데요? 슈나우저 같기도 해요. 개들한테 미안하네요. 그래, 개들한테 미안해. 회색 슈나우저. 김남국 의원님, 네. 이번에 저는 오히려 이제 정리할 때 좋은 기회다. 김문수를 후보로 선출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하고 이제 단일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디클레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리해 줘야죠. 실제 국민들의 평가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3자 여론조사가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김문수 동시에 한덕수까지 넣어가지고 이준석 넣어서 이렇게 3명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한덕수를 넣어서 돌리나 김문수를 넣어서 돌리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한 3%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인식은 내란 정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나 똑같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고 아마 김문수 후보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야? 한덕수 내봤자 똑같지 않냐. 그런데 뭐하러 단일화를 하냐. 나로 가자. 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단일화를 해야 되냐라는 그 생각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렵게 나는 아마 정어리 의원들도 아마 그럴걸요. 4억이나 내 재산의 거의 50%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이나 태워가지고 2주 동안 그렇게 욕먹고 우세를 샀는데 나를 포기하고 그냥 한덕수한테 그냥 갖다 바치라고? 아마 이거 그냥 순순히 이렇게 용납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4시간 동안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의총을 열어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의원들은 한덕수로 가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한덕수로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단일화가 어렵지 않을까. 이미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단일화 뭐 돼도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일화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당무 우선권 가지고 서로 싸우질 않나. 심지어 뭐 사기꾼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걸 좀 짚어볼 텐데, 이거 축하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이은주 반장님, 배공계 앵커님, 우리들의 대장님, 70만 달성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바위돌을 등에 지고도 거침없이 달려 이뤄내신 고귀한 성과입니다. 70만까지는 수만 번 편히 쉴 여력 없이 달려왔지만 100만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외롭거나 버겁지 않도록 저희 정어리원들이 짐 나눠지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진심으로. 남자친구 상식이님, 정어리TV 구독자 70만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앵커님 쫄래쫄래 따라다니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변함없이님,
어매님 안녕하십니까? 70만입니다. 10만, 50만, 70만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어매님, 상강떨님, 자작나무님, 엔지님께 고마움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어리 TV의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주신 분들이죠. 예. 정경숙님 축하드려요.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지우아빠 헬리님 21도 한라산님은 잘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한라산 21도님도 많이 그립죠. 요즘에 댓글 참여는 활발하지 않지만 또 지난번에 2주년 기념식 때 목포에 오시기도 했지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보수영님 TV님은 또 보내셨어요. 7만 원을. 오늘 지갑 찢으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을 지키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70만 정어리언들이 한 명씩 밥갈이 하면 70만 표입니다. 정어리언들을 믿습니다. 예. 김이부님, 이분도 제가 원래 슈퍼챗 액수는 잘 소개 안 해드리는데 의미를 담아서 보내주신 거라 7만 원 보내셨어요. 70만이라고요? 70만 축하드립니다. 계엄이 맺어준 인연. 계엄 특별방송 때 처음 보시고 우리 구독자가 되셨나 봐요. 양장실님, 배공기 앵커님 어제는 잘 참았어요. 전 매일 일하면서 소리 위주로 듣습니다. 어제 보셨군요. 혹시 김진애 의원님 어제 제 방송 보셨어요? 어저께 들었습니다. 어저께 듣고서 오늘 하나보다 그리고 오늘 하나보다 그러고서는 밖에 나갔다가 막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제 그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은 아마 이제 그 원래 나올 때 교육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만 좀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가 본데 제가 미처 모르고 막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더니 좀 짜증을 많이 내시길래 제가 많이 당황했거든요. 네. 당황하신 것 같지 않던데. 그래요? 저 속으로는 엄청 당황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제가 아니 근데 어저께 나오신 분 저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못 뵀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건 많이 들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그 파시즘을 길러내는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평소에 비판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이제 사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권위주의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체주의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어저께 김두리 교수님의 그 태도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졌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김두리 교수님 귀에 들어가야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 솔직하게 표하기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왜냐하면 평소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언론인은 사실은 항상 지금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현안에 대해서 또 집요하게 여러 질문을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좀 웃음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예. 그게 좋은 교육제. 아니 제가 그분 칼럼을 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현실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쓰시길래 네. 좀 여쭤봤는데 예, 제가 좀 당황했더랬습니다. 히틀러가 말이죠. 히틀러가 굉장히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쓴 책에 심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누리 교수님의 아마 영향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우리가 또 어디서는 또 김진애 가지고 막 욕할 텐데 저도 비판해 주십시오. 아주 대단한 분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네. 워렌 버핏. 축하합니다. 배국기 정어리 TV 70만 돌파. 95세 은퇴하신다. 내일 올해 말에 은퇴한다고. 올해 말에 은퇴한다신다. 워렌 버핏 땡큐. 예, 아주 유명한 분이 해주셨네. 트럼프는 안 보내왔나? 근데 이분은 왜 아이디를 워렌 버핏을 쓰셨을까? 재미있으시네요. 양장실님 소개해드렸고요. 김이부님, 동천성님, ZZZ님, 예, 슈퍼챗으로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또 이따가 모아서 해드리고요.
지우아빠 헬리님, 저희 아버지를 패널로 추천합니다. 농협대 교수이신데 최상목 상패를 던지신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최상목이 잠시 농협대학장을 했었죠. 아 그랬나요? 예, 과천되어 있을 때 막 그때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 농협대학장을 했군요. 네. 잘 던지셨네요. 이번에 던지셨겠죠? 예. 사바이디님, 77세 된 제 셋째 언니가 정어리 TV 자주 보는데 백운기 앵커님 옛날부터 좋아했다네요. 참 귀엽다고. 아이고야. 77세 되시면 제가 귀여울 수도 있죠. 그럼요. 예. 저기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드디어 내 인생에 성공했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권위적인 사람한테 절대 귀엽다는 표현을 못 씁니다. 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좋아한다,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최고의 애칭이 저는 귀엽다. 예, 귀엽다예요. 예. 그래서 귀엽다는 말이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요. 고맙습니다. 그 귀엽다. 뭐 싫지 않죠. 근데 귀여운 짓을 한다고 그래서 꼭 귀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개그맨 중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나는 볼 때 별로 귀여운 건 잘 모르겠더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자, 일단 단일화. 어제 조계사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하는데 김문수 한덕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태도가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뭐 이제 그 8명, 4명, 2명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이건 뭐 월드컵 진출하기보다 더 어렵게 올랐는데 가만히 있다가 야 내놔 이렇게 하면 누가 그 기분 좋겠어요. 그것도 나 김문수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좀 즐기고 좀 숨 좀 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 기분 나쁘죠.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들고 나왔어요.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그 당헌 당규를 보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 총재인 거죠. 그런데 지도부는 무슨 헛소리야. 너는 임마 일단 지금 한덕수 주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신경 못 쓴 게 어찌됐든 한동훈이 되면 안 되니까 한동훈이 자르려고 애쓰다가 지금 잠깐 놓쳤는데 너는 금방 줄 알았는데 막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도 다르고 가장 큰 패착은 김문수를 잘못 본 거예요. 김문수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아니 저는 아까 예. 저는 김문수 별명이 진돗개였는지 몰랐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제 너무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는 김문수는 옛날 지나간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잘 기억을 안 하는데 2018년이었을 거예요. 서울시장 그때 김문수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후보가 됐어요. 근데 그때 안철수가 훨씬 더 유망했거든요, 바깥에서. 근데 안철수가 그렇게 단일화 해달라고 안철수가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결국은 버티고 안 해줬잖아. 결국은 그때 하여튼 15% 이상 돼가지고 그 선거 자금도 돌려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김문수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요. 김문수가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탄핵 될 때까지는 생각도 안 하던 사람 아니에요. 왜 저 양반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야? 그러다가 왜 노동부 장관이야?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탄핵과 더불어서 올라온 사람인데 솔직히 이 극우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번에 이 단일화 국면에서는 김문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저는 이게 뭐냐면 정당의 정당성, 정통성 이거를 지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은 지금 김문수가 버텨줘야 됩니다. 아무리 저기를 하더라도
단일화를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왜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안철수가 맨날 안철수는 단일화만 하면 안철수가 나오는데 서울시장 한다고 오세훈하고 할 때도 그때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도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버텨야 된다. 오세훈이가 끝까지 하면 오세훈이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버텨줬거든. 그게 정당이 해야 될 일이지. 어디 권영세, 권성동, 쌍권청이 말이야. 처음부터 한동훈이 집어던지고 그리고 나중에 당권 얻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자기네들 저기 하려고 이러고서 사람을 이용하냐고요. 거기에 김문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매덕 버리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냥 뱉고서 한다고. 어저께 권성동이 자기네들 안에 회의에서 당의 회의에서 김문수한테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정말 반말해요 막. 예. 반말하고 여기저기 가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아니 권성동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국힘이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바깥으로는 좀 신사적인 척이라도 해야지. 왜 남의 손목은 붙들고 다니고 앉았고 왜 지금 막 경선에서 된 대선 후보한테 어떻게 반말을 하느냐고요.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권성동은 한 10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럼요. 9살 차이가 네, 나고요. 9살 차이. 실제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거친 스타일이고 막가파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당에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있고 바깥에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가 있을 때에 단일화 협상을 벌리면요. 당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훨씬 힘이 셉니다. 당은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도 있고 또 배지를 달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힘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돼야 되는데 하루 선거 캠프 운영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당장 10일을 지나가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 비용만 3억 원 들어가고요. 선거 캠프, 임대차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2012년 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였잖아요. 단일화하는데 세게 팽팽하게 붙다가 갑자기 안철수 후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무소속 후보가 바깥에 있으면 거대 정당과 후보 단일화할 때 사실 힘겨루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안에서 후보를 버텨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주려고 바빠. 아예 내주기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전당회의를 10일하고 11일 날 열겠다라고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그 전까지 후보자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리고 이미 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하겠다라는 거죠. 그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그 다음에 또 사선 중진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자회견 하면서 단일화 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또 긴급의총을 열면서 의총 원래 단일화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진돗개긴 하지만 이제 과연 이런 어떤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지만 버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진돗개라고 한동안 불렸던 이유는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냈을 때죠. 근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는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하는 집계가 됐네. 그게 좀 참 씁쓸한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일보인가 어디 나온 거 보고 언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말했네요.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가 기분 좋게 승리 만끽할 여유도 없이 단일화를 압박하니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김문수 후보가 가진 이 그릇이 딱 윤석열 수준이구나. 오직 나밖에. 사실 이 민주당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되기 전으로 한 행보 보면 본인에게 거의 악의적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잖아요. 적어도 한 당의 대선 후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당장 당내에서도 사기꾼이란 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당신이 과연 그만큼의 그릇이 돼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정광훈이라던가 윤석열 힘을 빌어서 거기에 갔다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참 씁쓸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독수 대타로 해가지고서는 김문수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문수는 존경해줘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한독수입니다. 한독수가 만약 자기가 단일화 하고 싶으면은 토론을
2번을 해서라도 합시다. 아니면 3번 해서 합시다. 이거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시다. 아니면은 뭐 당원 대회를 통해서라도 하는 거 모든 거 받아들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속셈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김문수가 나가 떨어지고 자기가 싹 올라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못 참겠다 이거야. 정말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한독수가 무소속으로 돈을 수십억 쓰고 나가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택도 없어요. 못 나와요. 아이고, 뭐 돈이 있습니까? 배짱이 있습니까? 아우, 돈을 쓰는 꼴을 좀 봐야 돼. 어저께 사진 찍었는데 그거 자기 돈으로 썼대요. 아니 이게 애초에 이 단일화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원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두 후보가 단일화해가지고 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후보는 사실 완전히 윤석열의 분신처럼 내란 세력의 공범들이잖아요. 잔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표의 확장성이 있다거나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거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단일화를 안 해서 단일화를 아예 안 하고 버티고 그냥 누가 드랍했다. 그러면 이 표가 아쉽냐? 우리 뭐 민주당으로 하거나 어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희롱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단일화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 한독수는 기본이 안 된 거죠. 네. 이건 털도 안 뽑고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3억 원씩 못 당해. 3억 원씩 내고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경선을? 날로 먹는 거죠. 날로 먹는 거죠. 먹겠다고. 근데 본인은 거기에 들어오느라고 3억 원도 안 내. 뭐 돌아다니면서 경선도 안 해. 뭐가 한 번 안 써. 한 번 외친 것 나도 호남 사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너무 웃기세요 정말. 아니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4억을 내놓고 경선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4억 가까이를 썼어요. 근데 4억 쓰고 2주 만에 4억을 날리고 욕은 욕대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갔다가 후보 자격을 한독수에게 갖다 바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저는 근데, 그래서 예. 그 김재원 실장 요새 왜 실장으로 제가 그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일단 이게 왜 단일화가 어렵냐, 안 될 것 같냐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렇게 김문수, 한덕수 조계사에서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걸 딱 봤는데 그걸 보고 야 어렵겠다. 한덕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총리했고 너는 장관했잖아.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나중에 나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얼른 주면 되지. 딱 이렇게 지금 따신밥 먹고 오르려고 지금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문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3억 원을 내기를 했어. 뭐 네가 나 되는데 도와준 거 있어? 내가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나는 지금 즐기지도 못하고 끝나고 제대로 지금 쉬지도 못했는데 주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옛날에는 네가 총리고 내가 장관이지 놈아. 내가 지금 국민의 후보야. 너는 지금 무소속이고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음걸이를 제가 캐치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내려오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독수 앞에 서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는 점잔을 빼면서 걸어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야. 내가 앞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발걸음으로 보였어요. 아이고.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1,000원 한 장 안 낸 주제에 국힘에 1,000원 한 장 냈습니까? 당비? 아 김재원 실장 이 예. 양반은 또 불독 아니에요. 김재원 이제 내년에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럴 텐데 완전히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그동안 김재원 실장이 사실은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비밀 에이전트로 한독수 쪽에 쓸 거다 생각하면서 김문수 캠프에 가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예.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한덕수 들어와-봤자 한덕수는 이미 주위에 쌍권청이고 뭐고 다 짜 있어. 어차피 당권은 저쪽에 다 가게 돼 있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김문수로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실세가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김재원 이 머리 빠른 사람이 딱 판단해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그때 한덕수를 딱 공격하는 말이 1,000원 한 장 냈습니까? 김문수는 이게 한덕수당입니까? 제가 김재원 전 의원을 직접 예전에 기자 때 만난 적이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때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온 가족이 엎드려 절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입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선출직에 나가서 떨어져 보고 바닥을 구른 정치인들이 지금 어쨌든 김문수,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맨날 꽃가마만 타고 왔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권력 투쟁을 할 때 과연 누가 더 잔인하고 정말 현장에서 뛰는 것처럼 칼을 겨눌 것인가. 저는 어쨌든 이제 김재원이나 김문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제가 또 쉬우니까 두 사람이 믿는 데가 있어요. 바로 정광훈 목사잖아요. 정광훈 목사 뭐 집회도 나가고 뭐 5.18 관련 폄훼 발언했다가 난리가 났는데도 여전히 정광훈이라는 세력을 지금 국민의힘이 못 떨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조직도 장악하고 아스팔트 보수도 우리가 장악했다.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오히려 한덕수를 끌어안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당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광훈 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광훈. 김문수, 김재원 어떻습니까? 정광훈 꼬붕 아닙니까? 우선은 다 꾸렸던 사람이죠. 김재원은 앞에 가가지고 뭐 조상 묘를 파서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문수는 아까 김재원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김재원은 그랬고 김문수는 보니까 2020년에 정광훈 석방을 요구하면서 눈물 콧물 짜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면 그냥 정광훈 오시라고 그래갖고 주지. 그거 한번 보실래요?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지만 또 우리가 면회도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주 눈물 콧물을 짜면서 그럼 정광훈 주면 되잖아. 그러게요.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정광훈 목사가 과연 목사라고 칭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게 과연 공당의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인지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런 자를 후보로 선출해가지고 또 단일화를 한덕수하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심 경청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지난 연휴 기간에 가평, 양평 해가지고 쭉 경기도 북부 지역을 쭉 돌았고요. 시장, 그러니까 아마 보통은 대선 후보가 큰 도시, 광역시 이런 중심으로 도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가지 않은 전국 방방곳곳 우리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험하다. 경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직접 우리 국민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만 하더라도 수백 킬로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약들을 또 온라인으로 열심히 또 퍼다 날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원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 5.18과 관련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 제주 4.3 추모 이런 격이 낮은 기념일
이게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받았다가 나중에 징계 해제된 인물인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을 자기 비서실장 썼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이 생각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정광훈 목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지금 신호를 주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인물을 대선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호남 가서 저도 호남이고 싶어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호남이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보면 그 사람이 철학에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그것부터 보십시오. 비서실장 어떤 사람 쓰는지부터 봐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투력 때문에 쓴 거지. 근데 지금 날짜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요? 단일화가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원이에요. 예. 지금 저기라는 게 일단 정당의 우선권을 당무 우선권을 예. 대선 후보가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저께까지 티격태격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니 전당대회 해놓기만 하면 뭐해? 전당대회에서 뭘 해가지고서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단 이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단일화의 효과를 가져가는 시점을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는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일까지 후보 등록 시점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25일 여유가 까지다? 있다. 그러니까 24일 투표용지 인쇄되는 그 시점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을 해버리면 후보 등록 비용을 포함해서 선거 캠프 등등의 여러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앞당기자라는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무슨 저기 후보를 정말 후보가 갑자기 유고 상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완전히 사퇴 의견을 얘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아니 뭘 가지고 바꾼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 측은 아마 한덕수 후보가 알아서 드롭한다 그러잖아요. 포기하는 걸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겠죠. 중요한 건 한덕수 후보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험 부담을 뚫고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강력한 소명의식이 없고 그냥 뭐 자리 찾아다니다 보니 꽃가마 태워주겠지라고 이까지 온 사람들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맞습니다. 한덕수 하는 꼴 좀 보소. 난 정말 한심한 게 지금 그렇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 현장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공약을 발표하든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오늘 점심에 누구 만난다는 거 압니까? 오늘 오늘 저기 점심에? 이낙연 아니에요? 이낙연 만난답니까? 예. 아니 맨날 국회 헌정의장 찾아가서 만나고 손학규 찾아가서 만나고 아니 그거 만나면 누가 그 사람을 저기로 볼 겁니까? 아니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대선이 얼마나 지금 코앞이고 바쁩니까? 5월 치열한데. 4일 날은 아무 일정이 없었어요. 글쎄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손학규 전 대표 만났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다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렇게 쓰니까 보도 자료를 보냈어요. 그 한덕수 쪽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전 민주당 대표로 아하. 바꿔주세요. 전 민주당 대표들을 좋아하시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이렇다고 하려고 이낙연 하는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한덕수는 대행이 아니고요. 네. 전 무역협회장이거나 그렇게 불러줘야지. 로펌 종사자. 예. 전 뭐 김현장 변호사, 손학규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뭐 행정관이든지 이렇게 해야죠. 아니 언제적 민주당 대표예요, 손학규 대표가 2000년인가? 뭐 그 지금은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 뭐 최근 직함을 적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전 민주당 대표로 바꿔주세요 하고 보도 자료를 냈다니까요. 아이고. 정말. 아니 재미난 사람들인데요. 점심 메뉴로는 해산물이라서 딱 조합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름장어하고 낙지라서 점심 메뉴가 이렇게 딱 어울리는. 이거 전복 보내드려? 아니 전복은 귀한 음식이니까 거기에 끼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김재원이고 김문수고 일단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라서 일단 얘기하잖아요. 단일화 하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빅텐트 쳐가지고 이낙연도 하고 이준석도 해가지고 다 같이 하자 이러면서 시간 끄는데 잘하고 있는 거지. 저는 김문수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지 이제 뭐 단일화를 안 하면 뭐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겠지만 원래 계획은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저렇게 계산이 다르고 시간은 촉박하고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된다 안 된다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넘어갑시다. 김진애 의원님 자주 틀리시지만 된다 안 된다. 일부러 틀리는 겁니다. 다 바르게 하시고 제가 일부러 틀려줘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저는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로 된다. 한덕수로 하지 그래요?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버티는 김문수가 얼마나 어디까지 버틸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이렇게 단일화할 때 뭘 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안철수 했을 때 윤석열이 너 그럼 인수위원장 시켜줄게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그 전에 안철수 오세훈 할 때는 뭐 그러면 네 새끼 부시장 시켜줄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김문수한테 너 총리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김문수가 그거를 받겠어요? 아니 될 것 같아야 받지. 뭐를 얻는 게 있어요? 설득이 전혀 안 될 건데요. 설득하는 방법은 아마 윤석열 그 서초동에 사는 그 리트리버 끌고 다니는 그 사람이 설득할 거라 보이고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버 시켜줄게. 구구 유튜버 시켜줄게. 요 정도 나이가 있는데 뭘 더 한다는 게 노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저는 맞지 않다고 근데, 봅니다. 예. 저는 근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내일쯤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캐비넷 속에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문수 김문수에 관련?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캐비넷으로 위협하는 거 하고 그게 이제 뭐 가족이나 이런 걸 위협하는 게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워낙 선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떡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뭐냐면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뭐를 확실히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그런 떡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번에 그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 조이데이의 파기환송 이 사법구택타 그거 함으로 해서 단일화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꽃가마 타겠는데 아니 그런데 김문수 같으면 제가 김문수라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자칫하면은 이재명 날려주겠다는데 그러면 무투표로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충분히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보같이 그거를 너무 일찍 저거 했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측을 하고 김문수가 있습니다. 갈 거예요. 된다. 김문수가 계속 할 거다. 김문수로 간다. 한덕수 안 된다. 한덕수 안 된다. 김진애 의원님 내가 잘 차율이 틀리니까. 낮은 이유를 제가 알 것 알 같아요. 거 알죠. 저는 계속 안 되는 건투, 쪽으로 일단. 파이팅! 전혜원 원장님은요. 김문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야. 한덕수란 인물 자체가 단일화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본인이 후보인 걸 지키고 당을 장악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 지금 세력을 절대 놓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한덕수한테. 김문수 파이팅! 누가 나와도 똑같지만 적어도 한덕수가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이 도저히 될까요? 정치를 일도 안 해본 전혀 아닐 사람이 겁니다. 이 정치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한덕수가 대통령 되는 법 머릿속에서 그런 뇌피셜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되네. 아, 참 쉽네. 조이대가 이재명 날려주고 나는 김문수 바꿔서 내가 나가고 그러면 이준석하고 붙고 아하 이렇게 쉽게 대통령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저런 생각으로 참 총리까지 2번이나 했다는 것도 아니 대단한 사모님이 예지몽을 꾸셨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미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지몽이 안 돼요. 안 돼. 김건희는 좀 많이 구설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지금 저 신세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덕수 후보자 최근 행보 중에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온 걸 유심히 봤더니 하나는 쪽방촌 간 거거든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쇼도 제대로 못하고 욕만 먹는다. 두 번째로 이제 뉴스를 많이 단 게 여러분 저 호남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뭐 도저히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거 완전히 뭐 저 세상에 안드로메다식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는 민심을 아예 못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지지자 2분. 아이고. 자, 야.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동접이 2만 1,000명이 넘었는데 아이고, 아직 주말에 아이고 쉬는 날에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거. 쉬는 날에 왠지 여러분 제가 좀 늦게 캐치를 했는데 2만 1,000명이 넘었으니까 11,000명 만들어 주세요. 예. 자,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하는 것 보니까 하도 우스워서 웃고 했는데 이제 좀 웃을 일이 아니죠. 이따가 김병주 최고위원 나오면 좀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저걸 그냥 둬도 되는가? 몇몇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왜냐하면 조이대가 그야말로 그냥 푹 찔러보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미친 척하고 만약에 만들어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탄핵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탄핵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대법원과의 관계가 있고 법원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 신속하게 심리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처분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조이대를 더 건드려버린 셈이 되잖아요. 그냥 핏대만 돌아버리게. 그러면 정말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일단 15일이 기일이니까 지금 11일까지 기한을 줬죠. 네네. 11일까지 바꿔라. 그걸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라고 하면서 일단 기일 변경을 요청하고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선 기간에 접어들어가지고 대선 후보 하루하루가 이게 보통 일정이 바쁜 일정입니까?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바쁘면 우리 정어리 TV도 못 나오겠습니까? 왜 웃어요? 나오시고 싶은데 아이고 선거 나 지금 일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여러 지금 대선 후보들이 우리 정어리 TV 출연하겠다고 막 난리인데 내가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이재명 후보 나온 다음에 네네. 나와야 되니까 기다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겁나게 바쁜가 봐요. 예? 그러니까요. 알았죠? 네. 그런데 15일 지나서 일단 최대한 늦춰서 탄핵을 하더라도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도 못하는 그 시점까지는 가서 탄핵을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님 예. 언제 딱 이게 원샷 원킬로 가야 되잖아요. 예, 언제 탄핵을 해야 돼요? 아까 지금 백운기 앵커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먼저 대법관들을 탄핵해버리면 그 탄핵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할 수가 있어서 또 그게 만약 인용돼 버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중에 가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는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15일까지 기일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법에서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고법 부장판사의 행태, 행동을 보고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고법에서의 또 최대한의 시간을 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고법 부장판사가 기일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력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고법 부장판사도 탄핵을 할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저희가 탄핵을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고법에서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재배당을 하거나 다른 판사를 인사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며칠이라도 시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고민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뭐 이번 주에 탄핵한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전략적인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 네. 보시기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그냥 공포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 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뭘 대비할 때
전쟁이다. 뭘 생각한다고 하면 최악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총을 들고 있는 강도가 이미 한 발을 쐈습니다. 그 총알을 쏴가지고 이미 제가 어깨를 크게 한 방을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총을 강도가 들고 있는데 저 총알에 총알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미리 예단할 수 있을까요? 총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빼앗아야죠. 최대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치로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지. 그런 건 정당방위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선의를 믿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이 똘똘 뭉쳐서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고법 부장판사, 일반적인 부장판사였으면 사건이 왔으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어떤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2일날 소송 기록 접수 받자마자 등기 송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집행 송달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사법 쿠데타고 제3의 내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뭡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법도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법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경택 의원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인 절차를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정면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안심하셔도 된다. 민주당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시에 정확한 무기를 쓰고 있겠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망설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정확한 무기를 쓰기 위해서 다방면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애 의원님, 언제 딱 결정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지금 미리 정해놓지 말자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서 저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최근을 받고 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권력을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노정면 의원이 굉장히 판단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시 행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단계적으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 나 요새처럼 민주당 마음에 들 때가 없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이 항상 약간 선의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희망회로라는 게 없습니다. 불행회로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일단은 하나하나, 일단은 고법의 판단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일 신청 변경한다라든가 뭐 운운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법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고법에서 판단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가 이제 희대가 또 희대에 뭘 할 거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 저 보세요. 백운기 앵커님은 이 저 목이 튼튼하잖아요. 한덕수보다는 가늘어요. 아, 한덕수보다 가늘어요? 예. 그래요? 한덕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엄지손가락이지. 여가 더 거기는. 커졌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이고. 아, 그래도. 근데 섭섭합니다. 희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희대는 그냥 목이 간당간당하잖아. 낭짱낭짱하잖아. 희대의 목이죠. 완전히 희대의 목은 이건 뭐냐면 본인의 결정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모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맞아서 이 사람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그냥 막후의 힘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고 전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는 대법관의 탄핵에도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인즉 지금 이제 제가 민주당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이제는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역풍도 없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지금 여론을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한 사법 구테타라고 하는 게 그동안 정말 비상계엄으로 한 내란이나
그다음에 주기훈이 풀어준 거나 이거는 더한 사법 구태타다. 이거에 대한 저는 보니까 정말 여론에서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타이밍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은제다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예.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2부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뵙고 언제 할 건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날짜는 안 받으. 날짜를 받으시면 없습니다. 날짜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게요. 받을 지금 수가 없습니다. 고법에서 5월 15일 날 기일이 이제 잡히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 바로 선고를 강행하려고 해도 한 기일을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법에서의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가 지금 현재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뭐 강행이나 어떤 탄핵안의 통과 날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정말 멋쟁이셔. 제가 좋아요 11,000명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12,000명을 넘겨주다. 아이 대단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멋쟁이들 감사합니다. 귀여워. 차 기수님, 와 70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초창기부터 애청자라 뿌듯하네요. 더욱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다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 네, 감사합니다.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